우선 그 새엄마가 이모라는 것부터가 나는 너무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나 있을 법한 얘기야. 근데 뭐 그 시대를 생각하면 가문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아무래도 그 가문을 중시하는 그 특유의 문화가 일본의 그 혈연 중심하는 느낌이랑 우리나라랑 하는 느낌 조금 다르긴 해. 둘 다 뭐 혈연 중심인 거. 좀 맞는데. 기괴했어. 우리나라도 더 옛날에는 그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부인이랑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도 뭐라 해야 되냐 그 조선 시대 뭐 말기엔 거의 사라졌고 어떻게 보면 근대 이후에는 거의 못 보는 문화였잖아요. 근데 여기 영화 설정 자체가 제2차 세계대전이면 그때도 약간 그런 문화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집에서 그 약간 하인 같이 있는 그 어른들 그 무리도 어떻게 보면 그 일본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계급 사회를 너무 대놓고 상징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했던 요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모가 새엄마가 된다는 그 설정은 한국인이 보기일 때는 경을 칠 노릇인데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모가 엄마가 돼? 그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건 우리 사회에서의 금기이지 일본에서는 금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 그러니까 나는 오롯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오롯이 한국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보기가 너무 힘들었고 이게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일본인들을 위한 영화다라고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포뇨든 뭐 센가치로든 판타지잖아요. 근데 이건 판타지는 아니야 사실. 그냥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잠깐 만든 것뿐이지. 끌어당긴 거지. 네, 그냥 결국에는 그냥 배경은 뭐 전쟁 중에 일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일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인 거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그거를 막 마냥 아름답게 표현하진 않아서 그래 그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하긴 해요. 일본의 좀 지저분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할 문화잖아요. 이거를 그냥 그렇게 대놓고 차용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용기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는 작품인데 이걸 대놓고 표현했다. 거기서는 좀 굳이 칭찬할 점을 찾자면.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래서 그 큰할아버지로 빙의한 하야오가 젊은 세대의 마이토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상이 계속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고 폭력을 반복하지만 누군가는 나처럼 계속 이런 평화 혹은 뭐 반전 뭐 이런 쪽의 메시지를 던지는 숙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타고난 누군가가 있다면 그 길도 내가 살아보니 나쁘지 않으니 나처럼 누군가가 이런 메시지를 던져줄 역할을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젊은이를 찾는다.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엔 지루하다 이렇게 졸리다 이걸 한번 더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보면서 나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할아버지의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애정으로서 이 할배의 마지막 말을 좀 이해를 해본다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했나 보다. 그래서 재밌게 이야기를 못 꾸며냈나 보다 라는 어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좀 심하다, 난해하다라기보다는 그냥 그간 이 할배에게 내가 진 빚이 있으니 그냥 이해할 수 있다 뭐 정도로 된 것 같아요. 주스님은 뭐 영화 메시지 얘기를 했죠? 했죠. 네. 그래 오면 뭐 여기 나왔 메시지 정도는 얘기해봤고 뭐 중간중간 재밌었던 캐릭터 관련 얘기 좀 해볼까요? 외가리랑 펠리컨 뭐 조류들이 많이 나오는데 앵무새까지. 그쵸. 외가리는 근데 뭔 것 같아요? 난 솔직히 이 영화의 큰 주제랑 관련 없는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제가 우정이 아니잖아 사실. 근데 갑자기 내 외가리가 뭐 우정, 우리는 친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투두둑 퇴장해 버리는데. 이제까지 등장했던 애니메이션에서 조력자라는 느낌과는 사뭇 다르긴 하죠. 네, 조력자인지 아니면 의문스러운 어떤 악역인지 좀 헷갈리게 돼 있지. 좀 룰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보통 길잡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절대적인 힘 하나 능력치가 있어가지고 얘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해결을 해준다든지 하는 게 보통 이런 캐릭터들이 맞는 역할인데 얘는 그렇다고 하기에는
새끼를 골탕 먹이기도 하고. 그렇죠. 초반에 엄마 완전 폐륜 아니야 이거. 엄마 더미 만들어 놓고 막 가짜 인형 그렇게 해버리기도 하고 또 걔 죽을 뻔하게끔 한 적도 몇 번 있었고 그런 거 보면서 뭐지 했는데 그래도 재밌는 캐릭터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저한테는. 그냥 이 평범한 이야기. 네, 평범한 이야기에 그러니까 조금. 이 할배와 마이토가 만나기 직전까지의 서스펜스 담당인가? 뭐 이런 생각. 그렇게. 조스님 외가리 어땠어요? 저도 그 약간 친구가 돼가는 과정이 좀 부실했어요. 영화 자체가 사실 뒤로 갈수록 좀 되게 급해지는 느낌이기도 했고 근데 마지막에 저는 그 마이토가 할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나가서 외가리 같은 친구를 사귀면서 살겠다고. 그것도 사실 좀 왜 저런 대사가 나왔을까? 근데 외가리가 뭐 일본 문화적으로 좀 다른가? 그거는 모르죠. 찾아봤는데 네. 많이 나오진 않고 뭐 특별히 길조로 여겨진다거나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네. 좀 기괴한 친구를 사귀겠다는 건가? 근데 이제 그 얘기 중에서 그 외가리는 뭐 그 키리코 젊었을 적 키리코가 나오죠. 중간에 항해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역할이 뱃사공? 뱃사공은 아니야. 그 어쨌든 와라와라를 이제 지키고 있는 그 젊은 시절의 키리코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그러던데 외가리는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 외가리가. 그럼 이거는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 얘기가 약간 사람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사실 사람도 뭐 그 진실이냐 거짓 뭐 다 착한 사람이냐 다 나쁜 사람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면적인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캐릭터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외가리처럼 그거를 되고 나쁘면 그걸 숨기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마이토의 이름을 한자로 쓰면 진실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이 진실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이 뭔지를 이제 찾아가는 캐릭터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외가리도 이제 본인이 이제 계속 경험을 해가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외가리가 나한테 정말 이제 좋은 외가리, 좋은 새인가 나쁜 새인가 그런 걸 이제 계속 같이 여행을 하니까 어쨌든 엄마를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서로 뭐 도와주고 하고 하니까 그런 관계가 아닌가. 약간 그것도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왜 언제부터 어떻게 믿게 됐는지. 맞아, 그 서사가 조금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저도 그게 약간 조금 불만이었던 게 결국에는 이제 큰할아버지가 명령을 해서 이제 따라가는 관계인 거잖아요. 맞아요. 큰할아버지가 결국에는 너와 이제 장난을 쳤으니까 그 벌로 안내자가 되라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어지는 관계인데 그것도 뭐 저도 뭐 그 부리에 구멍을 메꿀 때도 처음에 꼭 맞는 줄 알고 이제 너 알아서 해라고 얄밉게 굴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도움 받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둘이 친해진 것 같은 그 식인 앵무새들 나타났을 때 뭐 대신 미끼가 돼준다든지 그 갑자기 그렇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그 걔네들 감정선 따라가기에는 좀 뭔가 요소들이 많이 부족하긴 했었어. 그리고 외가리 그 친구로 여기기엔 좀 흉측하지 않나? 그러니까 막 유바바도 섞어놨고 유바바 얼굴도 나오고 그것도 뭐냐 이거를 막 외가리 썼다 벗었다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근데 어디서도 보지 못한 캐릭터긴 해요. 네. 신기하긴 하더만요. 나 또 외가리가 진짜 되게 중요한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꼭 외가리로 할 이유도 없었고 그냥. 맞아. 그걸 포스터에 넣었다는 것 자체도. 새 중에서는 깡패라서. 그러지 않을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외가리를 가지고 낚시를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외가리 저거 뭐지? 뭐 이렇게 막 궁금하게 만들어서 계속 봤더니 막상 그렇게 중요한 캐릭터는 아니고 근데 포스터는 다 외가리. 포스터는 다 외가리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잘 정리가 되고 이런 영화는 아닌 아니었어요. 것 네. 같다는 것도 외가리 때문에 이런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 네.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외가리 때문에 뭔가 중요한 사건이 막 일어난다거나 중요한 사건이 해결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럴만했구만. 그냥 뭐 이렇게. 맥거핀인가 봐요. 맞아요. 그냥 네. 맥커핀이다. 네. 펠리컨은 뭘까요 그러면? 페이커는 그 나름 이 뭐냐 그걸 주긴 하잖아요. 네, 뭐 의미를 우리가 그 아까 그 뭐지 귀여우네. 야육강식을 상 와라와라. 와라와라를 먹고 아. 뭔가를 막 이렇게 먹고 하는데 얘는 이게 좀 그걸 굳이 이야기로 자기가 직접 말을 해서 서사를 푸는 게 좀 아쉽긴 했지만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라고. 우리도 이런 살생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이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살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불완전한 세계라는 걸, 그리고 되게 모순적인 세계라는 걸 보여주는 캐릭터.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네. 말해주는,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외가리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나. 뭐 이 세계 사실은 진실을 알려주는 캐릭터죠. 사실은 모든 그러니까 인간만 놓고 봐도 생태계 맨 위에 서서 다른 생태계 구성들을 잡아먹고 살고 있는 거고, 또 그냥 인간끼리의 삶만 봐도 내가 무언가를 성취를 했다는 건 누군가에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너가 하는 모든 행동이 무조건 좋은 행동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야. 맞아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는 피해를 받게 돼 있어. 라는 거를 설명한 게 아니었나. 100% 선의 같은 건 그치. 없다. 절대선과 절대악은 존재할 수 없다. 무조건 답은 없다. 이 세상 살아보니까 이거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 너가 지금 나를 나쁘게 보고 있지만 너가 내 입장이 돼서 그 얘기도 하잖아요. 나도 이 세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더 높이 날고 더 높이 날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이 섬이었어. 그러니까 펠리컨 입장에서는 그 와라와라를 잡아먹는 거 말고는 다른 수 운명이 있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데 또 그 얘기도 하거든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펠리컨에서 요즘 새롭게 태어난 애들은 날지 않게도 됐지. 약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늙은 펠리컨이었잖아요. 늙은 펠리컨은 자기는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벗어나려고 온갖 아둥바둥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새롭게 태어난 펠리컨은 그런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 사회를 진짜 확실히 꼬집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요즘 펠리컨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와라와라만 잡고 있어. 그게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뭔가 자기 환경을 개선하려고 뭐 발버둥 치지 않는? 아니면 막 세상에 잘못된 부조리라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한 알려고 하지 번도 않는. 부딪혀 보지 않고 그냥 수능만 하는. 맞아요. 욕만 하고.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일본인들이 그때 되게 막 그 문화혁명이라든지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전공투 세대 뭐 이런 게 있었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 나이 때 데모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펠리컨이. 네. 일본은 데모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 뭐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일본인으로서 이야기해 주시죠. 저도 아직 몰라요. 아직은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오담님이 내년에 가서 우리 한국의 데모를 좀 수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의 데모요? 아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네, 뭐야? 이제 일본 지인들과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탄핵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1차적인 신기함을 드러내요. 쇼크. 1차적인 신기함. 그러니까 그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정말 신기하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네. 거죠, 현상을. 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신기하다. 권력의 주인을 바꾼다는 거지. 일본은 계속 장기 집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변화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가능해?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펠리컨 보면서도 느꼈던 건데, 일본 사회는 그 시스템이 바뀌고 뭔가 변화되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그 원하는 걸, 나는 이게 부조리한 시스템이면 바뀌어야 한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바꿔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걸 되게 아니야, 이거 그냥 감내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기조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눈에 띄기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눈에 띄면 그게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이걸 우리는 감내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회는 굳이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너의 본분이야. 이렇게 피해보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약간 좀 묻고 가는 아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덮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그 그러니까 핵심을 집어서 그걸 뭐 살을 찢어내든 뭐 고름을 짜내든 뭐 그걸 해내야 되는데 그냥 약만 먹고 버텨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 많이 느꼈던 게 우리나라는 선을 많이 넘는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선을 넘는다.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죠. 만약에 일본에서 우리가 한국인과 결혼하는 일본인에게 야 너 외국 너네? 라고 농담 못 하겠죠. 일본에서는. 그런가요? 제가 아직 못 그건 겪어봐서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그렇지만 일본 내의 시스템은 선을 넘지 않는다. 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너의 활동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그 매뉴얼대로. 매뉴얼은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라기 뭐 그럴 그 수도 선 있겠죠. 안에서만 뭔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없는 거가 아니라 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뭔가 시도라던가 그라기보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라는 느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상상은 하지 않는군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뭐 펠리컨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네요. 그래요?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 의미 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해줘요. 또 뭐 하야오 감독 맞아. 작품 보면서 좋은 유년 시절 아름답게 채웠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앵무새도 꽤나 나오는데 앵무새들은 또 여기서 인간 세계의 무언가를 상징하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앵무새도 보니까 약간 되게 궁극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더만 애들이 그죠? 보니까 그 마이또 이런 애도 잡아서 먹으려고 막 하는 그렇죠. 모습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앵무새 왕이 엄청 으스대면서 이렇게 막 다니고 그렇죠. 뭔가 예. 그 앵무새 왕이 그 큰 할배와 뭔가의 결탁 관계 이런 것처럼 보이던데. 그러니까 너가 좀 세상을 좀 지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힘으로. 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 아무리 봐도 천황 이야기가 너무 진한 것 같다. 앵무새 왕은 총리 같아요. 총리 아니면 그 1940년대였으면은 이제 뭐 그쵸 그 당시에 총리가 거의 뭐 군대도 지휘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미히 이제 마히토의 엄마를 이제 그 안에 그 세계 안에서 규율을 어겨서 데리고 가잖아요. 큰할아버지한테. 그래서 뭔가 거래 조건을 거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천황과 총리와의 관계가 아닌가? 수상과의 관계. 그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쟁, 그러니까 호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런 것 같고 저는 그걸 확신을 어디서 얻었냐면 그 앵무새 왕과 군대가 휘장 같은 거 들고 다니는데 그 스펠링을 보면 DUCH예요. 근데 그거 읽으면 두채. 네. 무솔리니의 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솔리니처럼 무솔리니가 뭐 궁극주의의 뭐 창시자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파시즘의 창시자기도 하니까 뭐 그럴 수 그거는 의도가 확실히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앵무새가 거기 그 세계 안에서 제일 많은 종류잖아요. 새. 그쵸. 근데 하나같이 다 약간 좀 멍청하게 그려내고 있잖아요. 뭔가 나는 그러니까 실은 그 초반에 그 누구냐 그 젊은 할머니 뭐냐 히미코 키리코가 처음에 그 생선을 낚시를 해서 큰 생선을 가지고 왔을 때 보이는 그 약간 영혼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도 뭔가 저 뒤에가 뭐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런 설정들은 다 개박살내고 뒤에 막 앵무 나오는 거 보면서 저 뭐지? 갑자기 쟤네들 뭔가 궁극주의 상징하는 그런 병사를 상징하는 거 알겠어. 근데 그럼 그 앞에 애들은 뭔데? 왜 나온 거야?
뭐 있어 보이게끔 나온 거 아니고 왜 이거를 이렇게밖에 못 세우지? 막 이런. 오히려 하반부에 걔네가 앵무가 아니라 그 펠리컨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나와서 살생을 하거나 했다라고 하면 이게 약간 명작이었을 것 같은데 뒤에 갈수록 너무 유치해지는 거야. 난 이거 좀 실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앵무들이었어요. 너무 갑자기 유치해지고 너무 이야기가 너무 직관적 너무 그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뻔하기도 해 사실. 너무 뻔하게 나타나니까 이거 영화 뒷부분에서 너무 힘을 빼버리셨다. 너무 급했나 보다. 이 생각하게 하는 요소 캐릭터들이었어요. 약간 반전주의도 넣고 싶은데 그 충분히 못 넣어가지고 나타내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닐까? 오히려 처음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영혼들이 그 군국주의에 피해받은 영혼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후반에 좀 뭔가 좀 스토리를 풀어내거나 이 우리 애가 그 작은 할아버지가 큰 할아버지가 찾으러 갈 때 그 뭔가 그 해결의 열쇠라든지 뭔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 갈등 이런 게 있었으면 오히려 그 반전 메시지 좀 더 세련되게 표현했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버린 앵무를 써버리니까 오히려 더 영화의 그 완성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앵무새라는 새의 특징을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남들이 말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없이 하죠. 반복하는 휩쓸려 사람. 버리는. 그러니까 네, 그게 결국에는 그 새의 생존 방법인 거죠. 네, 왜냐면은 그 얘기가 있어요. 해적들 옛날에 해적들 보면 앵무새를 많이 들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팔아먹기 위해서래요. 말을 따라하는 새는 이제 가치가 높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앵무새는 항상 이제 사람 말을 따라오고 다니는 거죠. 그게 어떻게든 마지막에 최악의 상황이 안 될 때는 그게 생존 가치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앵무새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너는 뭐 앵무새냐? 걔 하는 말만 그대로 따라하냐? 그런 식으로 네네. 비아냥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은 주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앵무새라고 조롱하는데, 네. 뭐 어떤 폭력이나 아니면 과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냥 외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또 뭐 비꼬거나 뭐 그러니까 비꼬기에도 비판하는, 더 좋은 걸 쓸 수도 있었을 건데 앵무새가 하야 너무 정도면 너무 대놓고 그랬다는 대놓고니까. 게. 그래도 그 아까 말한 그 인꼬 마왕 대왕 네네.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조금 납득을 해. 근데 걔네가 무대기로 나와가지고 막 시긴 하려고 하고 막 억지로 뭐 개구여서 넣으려고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좀 아쉽다. 많이 아쉽다. 초반엔 그렇게 뭔가 있을 것처럼 막 대단한 것처럼 막 가오잡아놓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교수님이 저희 네. 제 방에 어디 일정 부분을 계속 응시하고 계신데 아, 뭐가 예, 있나요? 예. 뭐 있나요? 그래서 저는 네. 약간 하이데거가 좀 생각이 났는데 하이데거. 네. 이런 거 좋잖아요. 네. 지시간 스푼. 네. 그 앵무새가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하잖아요. 근데 이제 존재랑 현존재를 나눠서 설명을 하잖아요. 존재와 현존재가 뭐냐? 그러니까 현존재는 존재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존재인 거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으니까 거의 인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존재는 말 그대로 그냥 존재인 거예요.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건데. 메타인지 같은 거. 예. 철학적인 그런 얘기인데 네. 그 마지막에 그 돌 얘기할 때도 그 사실 검은 돌인지 하얀 돌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손에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지 그런 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 주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객체로 전락할 것인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앵무새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고, 앵무새는 그냥 그 세계에 그렇게 존재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의 여지가 없는 그걸 그러니까 보편적 메시지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 하야오가 만든 이 영화에서는 계급 이미 나눠져 버린 거죠. 왜냐면 그 큰할아버지가 그 세계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엘리트 세력만 이 세상과 바꿀 수 있고. 사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네. 나머지는 엘리트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라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뭐 해봤자 뭐 틀리지 뭐 그냥 따라만 가. 거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한 거니까 그게 맞으니까 그걸 따라만 가면 뭐 될 거야라고 솔직히 말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보니까 우리 모두가 그 남자 주인공 그 남자 이름 뭐였지? 마이토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그 작가가 말하는 게 맞는데 그 다른 캐릭터들은 다 약간 NPC 같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 도와주는 존재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생각을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중에 뭐냐 예를 들어 뭐 앵무 중에 한 명이었지만 얘 마이토를 뭔가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좀 더 이야기가 풍성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그 뭐 스타워즈 최근 시리즈 중에 스톰트루퍼 중에 한 명이 깨닫고 뭐 이렇게 스톰트루퍼 나와가지고 뭘 도와주고 이런 그치 거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오히려 그런 아니면은 나 뭐 나치 중에 뭔가를 깨닫고 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캐릭터가 그치. 오히려 울림을 줄 수 있죠. 네. 근데 대부분은 근데 앵무새처럼 살게 되기가 십상이긴 하죠. 그것이 있죠. 그리고 네, 그게 안전하다고 느끼기 가장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봤자 네. 이 대세에 내가 흐름을 못 끼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따라가는 게 사실은 본인에게는 금방 이득이 돌아오는 일이라서 내가 앵무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알지만 뭐 앵무새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남들이 하니까 막 그냥 앵무새처럼 막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굳이 의미를 또 하나 넣자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세계를 바꿀 수 그냥 있는 넣어줘요 그냥 그래 넣어줄게요. 네. 그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마이토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네, 그쵸.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네. 니네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너의 지금 무매한 짓들로 지금 이렇게 뭔가 망가뜨리는 존재들이다. 당장의 식욕을 위해서 당장의 식욕을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다. 근데 이거는 하는? 뭐 많이 보는 이제 세상에 많은 선각자들을 음, 사실 핍박받게 만드는 거는 그쵸. 정말 그 선각자와 대칭에 서 있는 그런 뭐 빌런들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선각자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비꼬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맞아요. 힘들게 하는 당장의 경우가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큰 의미를 넣었을까 싶긴 하네요. 아 꾸며주고 싶지 않아. 넣었을 거야. 우리 하여 선생님인데 나도 하여 되게 좋아해. 근데 이번 게 네. 너무 별로였어 나는. 넣었을 거야. 네. INFJ A 찐따. 아 찐따라니까. 나는 완벽. 네? 거짓말. 아니야. 언니야, 그만 지금 언니야, 좀 적당히 합시다. 좀. 나 쿨병 말기래. 너는 쿨병 환자야. 그리고 이제 군수공장을 꾸리는 이 아버지는 어떤 걸로 해석하면 좋을지. 야 맞춰. 그 이 아버지 이름이 쇼이치예요. 네네. 한자로 풀면 발을정이 하나일이에요. 정일이? 네. 정일이야. 네, 정일이에요. 근데 한자 정일이 그대로 성은 풀면 뭐예요, 그러면? 아, 성까지 쇼이치만 나와요? 아, 성이 있었는데 성은 중요하지 않아서 음. 한자가 안 나와서. 근데 뭐 일본은 성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근데 이 정의를 그대로 풀면 그 당시에 저는 이 아버지 상이 그대로 이제 일본 제국주의를 표현하는 거다. 이름 그대로 발을정이 하나일이거든요. 그치, 오름의 가치는 하나다. 네. 본인이 하는 거가 옳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게 미야자키 하야오 자기 아버지가 군수공장에 일을 하고 있었던 아버지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무척 자랑스러워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게 그렇죠. 당연하다고.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니, 단순히 일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세계인들이 나라에 헌신하는 거를 당연히 영광을 하고 생각했죠. 이거는 네. 뭐 미국이고 유럽이고 뭐 아시아고 가리지 않는 네. 거였죠. 그래서 뭐 그런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보면 일본인의 그 행동 하나가 다 보이는 그냥 그런 면 쪽으로만 보이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악의를 담은 것도 아니고 선을 담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평범한 아버지들을 보여주는 거다. 네, 네. 근데 그쵸. 그러면은 그 왜 하필 근데 왜 군수공장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왜 비행기 껍데기죠 그거 뚜껑. 네, 네. 그거는 딱히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공장이 네. 문을 닫게 되니까
그걸 이제 집까지 옮긴 거죠. 아, 그냥 그 재고를? 상황상 넣은 것 같아요. 그거 특별히- 항구에서 음. 뭐 나갈 수가 없다. 항구에다가 둘 데가 없어서 집으로 네. 가지고 왔다고 나왔어요. 영화사에서. 네네네. 저 그래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 자기가 봤던 풍경을 넣은 거구나. 그리고 뭔가 그 그런 부유 에피소드가 있었나 봐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을 잘 버는 아. 그 산업이었잖아요. 네. 군수산업. 군수 네.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그 주인공이 네. 다른 일반 친구들하고 다른 좀 하이 레벨의 네. 사람이다라고 도련님? 도련님이라는 네. 그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직업을 가지진 않았을까? 그런 설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생각을 워낙 하네요. 비행기 덕후시니까 네. 또 그리고 비행기 관련한 게 또 나오죠. 하여 본인 자체가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왔다는 거를 아, 그렇게 좀 평소에 나타내고 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이렇게 네. 상상력이 풍부하려면 어느 정도 네. 맞아요. 유복하게 해야 여유가 있어야 뭔가 창작을 하게 되죠. 그건 하지. 절대 네. 결핍이든가. 네, 그러면서 계속 본인 자체도 그걸 계속 고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유복하게 자라왔지만 그 유복하게 자라온 환경이 결국엔 전쟁에서 온 부라는 거에 대한 본인은 죄책감이 반전주의를 계속 내세우고 있지만 있다. 네네. 어쨌든 어떻게든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너 결국에는 제국주의자의 아들 그 돈으로 아니냐. 먹고 살았잖아. 그 돈으로 결국에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조용히 해야지라고. 약간 그런 느낌? 어느 쪽이든 네. 우파든 좌파든 네. 예,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 그냥 그런 걸 적나라하게 나타낸 것 같아요. 음. 나 사실 그냥 이렇게 살았어. 네. 그렇죠. 그럼에도 나는 반전을 얘기하지라고 하는 오히려 자랑일 수도 있죠. 나는 그렇죠. 봅니다. 근데 뭐 그 사람 배경이 뭐든 간에 옳은 말이라고 하면 하는 거 자기 소신에 자체로 맞는 이야기를 한다면 뭘 비판할 수는 없지 않나. 계속 이제 배경을 문제 삼아서 트집을 잡는 거는 좀 치졸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검은 돌 하얀 돌 이 얘기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검은도 하얀돌은 조스님이 네.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아까 그 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그 얘기 봤어요. 하얀 돌이 13개였잖아요. 네. 하여 작품이 13개라고 작품이. 그래서 오. 또 그런 상징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네네. 나머지는 아까 한 얘기랑 같고. 네. 검은 돌이 뭐였는데? 나 검은돌은 이게 약간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 검은돌은 제일 처음에 본인이 상처를 냈을 때 그게 검은돌이었어요. 아, 그게 검은 돌이고. 네, 그냥 흔히 있던 그 주변에 흔한 길거리에 있던 돌. 아. 근데 하얀 돌은 그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이 세계 온갖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모형으로 돼가지고 뭐 삼각형도 있고 네. 원기둥도 있고 그거 네. 말하는 거예요. 네. 아. 다 이제 갈고 닦아서 순수함 그 자체만 모은 거다라고 나는, 얘기를 했죠. 난 검은 돌이 운석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운석이 그 네. 에너지를 가지고 네. 그 세계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네. 지구의 내핵 같은 네.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 흰 돌 모아놓는 거기 자르자마자 걔가 어떻게 보면 팍 퍼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이 세계를 주축하는 건데 이제 걔가 포기를 하니까 이 세계가 망가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흰돌은 그죠. 뭐 이 세계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을 뭐 흰돌로 표현한 거 맞죠. 그렇군요. 영화 자체가 좀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네. 또 뭔가 또 실망감도 좀 묻어 있고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좀 찝찝이지근한 요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석도 했는데 쫙 안 되고 신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아쉬움 이렇게 가득 이렇게. 우리 조수님 모시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주 안 이러다 안 오면 어떻게 다음에? 나부터 그럼 뭐 나사님 탓이지 뭐. 그런가 내 탓인 거예요?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나? 저냐 말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했죠. 되게 옆에서 리액션이 커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다음엔 자제를 할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좋아서요. 좋았어? 언니야 너무 이뻐요 이런 얘기도 좀 해주면. 네. 좋아져. 그리고 또 너무 예쁜 분이 리액션도 크게 해주니까. 더 해봐. 네네. 네, 여러분 제가 외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으시면 댓글 좀 달아요. 댓글 좀. 댓글에 제가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묘사를 해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세세하게 묘사해드릴 테니까 댓글 좀 다세요. 댓글 좀.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좋아했던 하야오 작품들에 대해서 좀 이제 쑥 훑어보고 마무리해 볼까요? 네. 청취자님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아니야? 야 근데 이거 저런 거 같고. 아 댓글 좀 붙여봐요 좀. 내가 오답보다 내가 답 더 잘 줄 자신 있다. 우리 이제 언제부터? 저는 하나 고르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난 이 작품 안 본 걸로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냥 안 본 걸로 하고. 이 세상에 없는 작품. 없는 작품이다 생각하고. 난 미야자키 하야오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한 2022년이다 생각하시고. 22년이다 생각한다면 저는 토토로랑 하울. 원래 토토로였는데 하울 생기고 나오고 나서 좀 둘이 너무 비등비등해지긴 했어요. 1위를 뽑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토토로가 좋은 이유, 하울이 좋은 이유. 토토로는 진짜 그냥 모든 이야기가 너무 그 예쁘고 아름답고 뭔가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고 그냥 동화 참 이쁜 동화 같아. 너무 예쁘고 그 그 나이가 생각하는 그 내 어렸을 때를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고 그 담양 대나무 숲에 같이 있던 그런 뭔가 그런 내가 상상을 하면서 내 어린 시절도 저렇게 뭔가 가슴 벅차고 또 자연 속에 사셨던 분이라 더 그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사랑받고 크고 뭔가 그 소중한 존재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아기가 사라지기도 하고 엄마가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런 슬픈 상황일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 뭔가 그게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요소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좋았던 영화고 하울은 그냥 잘생겼어. 뭐 무슨 말 필요 있나요? 잘생겼어. 잘생기면 끝입니까? 잘생겨서 끝난 거지 뭐. 저는 아시타카가 일단 잘생기긴 했지. 중간에 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지브리에서 3대 미남이 있어요. 하쿠랑 그 센가치히로의 하쿠랑 용.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하울이랑 이제 원룸 아까 문제. 말씀하신 모노노케 힘의 아시타카가 있어요. 네, 근데 하울이 최고다. 아시타카도 좋긴 한데 뭔가 아시타카랑 그 센가치히로 네, 하쿠는 너무 어려. 뭘 몰라? 이 누나 나이도 따지네. 그러니까 힘들다. 왜냐면 이분은 진짜 남자로만 보는 거야. 딱 남자로 보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영화를 하울을 내가 성인이 되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하울도 성인이 돼서 보고 센가치히로도 성인이 돼서 보니까 이게 절대 미남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약간 와닿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나한테 남자로 본 거지. 그래야 네. 진짜 멋있는 거지. 근데 누나 하울은 약간 좀 찌질해. 근데 그게 약간 뭐예요? 갭이야 갭?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고 약간 나갔다는 느낌도 솔직히 들었어. 약간 그러니까 바람처럼 나랑 왔다 갔다. 비슷한 성격이다라는 느낌도 약간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선 잘생겼 난 그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기 힘들잖아. 근데 그 단발머리에서 한번 치였거든. 그리고 근데 심지어 금발이었다가 흑발이었다 그래. 그거 너무 매력있잖아. 그리고 그 탈색 자주 하는 아이돌처럼. 여기 약간 잠깐 19금이니까 듣고 싶지 않으면 잠깐 끄시고 그 목욕하러 갈 때 끌려갈 때 있잖아. 그 라인이 너무 이쁜 거야. 그렇군요. 그것도 심지어 그거잖아. 완전 새 돼가지고 막 지저분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막 소피가 할매 됐는데도 막 그래서 끌고 가는데 그 솔직히 생각했다 안 했다. 소피 생각했다 안 했다. 약간 안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요소. 그래서 난 하울이 1등. 거기 이제 안 나왔다 중요한 장면이. 안 날라갔다, 나왔지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상상의 그래 여지가 전체 있는. 관람 가니까 전체 관람가 그래서 아니었으면 난리 나한테는 났지. 하울. 하울이다. 그러니까 토토로랑 하울이 공동이. 갑자기 저는, 토토로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하울 얘기하다가 순수한 척 토토로 묻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이거 딱 나란히잖아. 내 어릴 적 유년 시절의 아름다움 그리고 성인의 아름다움. 오케이. 깔끔하잖아. 오케이.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다 컸는데도 토토로를 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좀 답답한 인간이 됩니다. 네. 그치. 이거 더 너무 컸으면 그 세계에 눈을 떠야지. 떠야지. 뜰 거 알 건 알아야지. 그럼 나이 40 넘었는데 막 토토로가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사실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제 컨셉에 네. 충실한 네. 사람이구나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느 정도의. 네. 그래서 좌우병이 어른답게 어린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어른답게 어린이처럼. 모순 덩어리네. 그러니까 어른처럼. 누나가 미야자키 하야오를 뭐라 할까 그게 안 되네. 그럴싸한 쌉소리 같은. 모순 나는 덩어리네. 감독이 아니잖아. 나는 그냥 딱 소신이잖아. 예. 얼마나 노멀해. 아무튼 다른 분 넘어가시죠. 네. 조스님. 가구야 공주랑 네. 키키. 키키 좋죠. 키키도 좋죠. 네.
키키 저는 그 노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쉽긴 했어요. 그거 초기 작품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 아니에요? 나온 지 조금 된. 아, 얼마 안 됐어요. 그거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린 게 아니거든요. 아, 그 이후에 그래요?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 네. 그 그- 지브리 작품인 거지 미야자키. 지브리 작품이에요. 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조스님 얘기 좀 하게. 오케이 네. 오케이. 예. 아 그냥 저는 그게 약간 제가 살고 싶은 감성이었어요.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막 가끔 어떤 작품들 보면 모노노ke 히메나 이런 거 보면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세게 부딪혀야 되거든요. 목숨을 걸어야지. 네, 그게 저는 좀 영화로서는 보지만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키키나 가구야 공주 정도의 신념을 지키면서 사는 거는 나도 힘을 좀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좀 귀여운 맛이 일상적이에요. 있는 네네. 느낌이죠.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 조금 그렇고 그냥 그거까지는 좀 안 될 것 적절한 같아요. 선에서 네. 모험 정도 할 수 있겠다. 나는. 그쵸. 난 모험도 안 할 거야. 그럼 키키에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톰보인가? 키키를 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엽던데요? 음. 근데 전 하쿠가 제일 좋아요. 아 역시 자 하울 하울 하쿠 하쿠의 매력은 뭐죠? 네. 하쿠의 매력은 네. 아까 성인이라서 좋다 그러셨잖아요. 음. 너무 나이 차이 나서. 근데 둘 다 어쨌든 이미지는 소년 같잖아요. 근데 소년이 소년 같은 건 괜찮은데 성인이 소년 같은 건 싫어요. 그래서 저는 하쿠가 더 나아요. 어린 취향이 척하지 딱 마. 갈린다. 어린 척하지 마라. 다행이다 취향 갈린다. 네, 다행이죠. 결혼하셨잖아요. 아이 그렇다 해도 좀 괜찮아. 응. 그래요. 오늘 싸울 일은 없겠네요. 네. 그렇죠. 네. 다른 작품은 없습니까? 네, 그 두 개죠. 우리 오노는 네. 아 저는 모노노케 히메가 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시타카가 잘생겨서? 네. 아 약간 아시타카처럼 살고 싶어서? 네 살고 싶어요. 아시타카 멋있지. 아시타카는 이제 그 3자의 입장으로서 그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최대한으로 뭔가 노력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 차가운 도시 남자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 그쵸. 그리고 몸은 어른인데 얼굴은 소년이야. 맞아. 다 가졌네. 몸 장난 아니야. 뭐 엄청 좋은데. 강다니엘 같은 이런 아니 느낌. 강다니엘 내 스타일 아닌데. 아니에요? 걔는 아니야. 깐깐하셔. 그리고 약간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들 중 보면 남자 주인공이 보통은 약간 마더 콤플렉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번 것도 그치. 그래. 이번 거는 많이 그렇고. 많이 그렇고. 네. 근데 그나마 조금 덜했던 게 모노노케 히메는 조금 덜했어요. 마더 콤플렉스적인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유젓한 느낌이 있지. 갑자기 다른.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뭐? 그 월령공주? 네, 월령공주에게도 당당하게 고백을 하거든요. 맞아. 당당한 편이야. 다른 네. 편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가장 아시타카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벗어난 인물이에요. 지브리 작품 안에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려내는 남자 주인공 스타일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쵸. 생각보다 주체적인 남성 찾기가 힘들긴 네. 해요. 오히려 예. 여성 주인공이 훨씬 네. 멋있게 나오지. 근데 비등비등하게 나오거든요. 모노노케 히메는 네, 맞아. 네. 각자의 할 역할이 있고 각자 맞춰서 그 약간 호흡이 탁탁 맞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이게 다른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던데 이게 결국 헤어진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둘은 같이 서로 좋아하게 되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일본 문화 중에 그 결혼을 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여도 네. 결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차용한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주말부 쌉 가는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보면 근데 여기는 주말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떨어지는 거잖아요. 연간 부부인가요? 뭐야? 견우직녀 느낌? 네,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제 나랑 같이 함께 살아가자. 같이 살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프로포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함께 살아가자가 아니라 네. 너랑 나랑 결혼인 상태로 함께 혼인 상태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게 청혼이야. 네. 그 뒤에 얘기를
하는 게 보면 왕래가 있다고 이제 후일담이 있거든요. 그 세계관에서. 네. 그렇구나. 그래서 모노노케 히메가 1등. 네. 다른 건 없어요? 좋아하는 거? 다른 거 근데 다 좋아해가지고 네. 이거 제일 별로다 싶은 거 하나 얘기해볼까요? 제일 별로다. 난 고쿠리코 언덕에서. 고쿠리코 언덕에서 그거 좀 그냥 좀 네. 너무 서정적이기만 한가요? 서정적이보다는 너무 그냥 클리셰 덩어리기도 했고 그 그 여자 주인공이 생각보다 그렇게 주체적이지도 않았고 우리 또 나사님은 주체적인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좀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되게 그냥 너무 심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이야기 그냥 답습하는 느낌이기도 했는데 오히려 여자 그냥 주인공 캐릭터의 매력도 많이 떨어졌던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로인 작품. 별로인 작품 약간 추억의 많이. 맞아 그거. 추억의 뭐? 추억의 많이가 가장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작품은 아닌데 이제 그 지브리 건데. 네, 지브리 건데 저는 조금 별로였어요. 네. 주스님은 좀 별로다 싶은 거 있어요? 저도 뭐 코쿠리코 언덕에서 별로였고 그리고 사람들 평 괜찮은데 생각보다는 별로였던 건 토토로. 생각보다 그럴 수도 커서 있죠. 봐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이거 어릴 때 아기 때 봐야 좀 더 약간 내가 거기에 좀 들어가는 느낌도 있어서 그치. 토토로는 완전 애들이 보면 미칠 것 같아. 애들이 완전. 보면 막 심장 터지고 막 그래요. 오프닝부터 애들 좋아할 수밖에 없어. 오프닝부터 막 노래 나오잖아요. 신나. 하루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 막 신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양이 버스 타잖아요, 애들은. 맞아. 타버리잖아. 맞아. 우리는 그냥 고양이 버스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어린이라면 터버리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필바오님은 저는 붉은 돼지. 아, 네, 저는 그렇네. 그게 좀 재밌었어요. 저는. 붉은 돼지도 재밌죠. 네. 그 우리 그 부타상. 부타상. 부타상의 어떤 느낌이 뭐라 해야 되지? 처음에는 왜 돼지로 해놨지 주인공을 왜 그랬지 생각했는데, 근데 그 미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력이 넘치지. 그가 말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츤데레 행동들이나 장난. 이런 것들이 존나 맛있어.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거기 세계관 여자들이 다 좋아하지 않나? 다 좋아해요. 그렇죠. 저노바가 뭔가가 있다. 그치, 뭔가 엄청난 게 그런 있는 거지. 느낌. 근데 그 작품을 만들고 내고 나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 주변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나 네. 친한 사람들이 다 싫어했대요. 이거 씨 너 아니야 이거.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붉은 돼지가 미야자키 하야오 너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기 주변에 멋있는 거를 자기 다 해놓고 주변에 여자들 다 좋아하게 만드니까 이거 하렘. 약간 자기 판타지를 실현하는 그런 느낌이다. 왜냐면 비행기도 좋아하고 하니까. 근데 그치. 전체적인 작품 내용은 진짜 좋았어요. 네. 맞아. 붉은 돼지. 그렇죠. 붉은 돼지 그 메시지도 되게 좋았던 네. 것 같고 재밌게 본 것 같고 그 뭐 말하지? 그 지브리 나오는 악역들 있잖아요. 그 흔히 나왔다고 사라진 악역들 특유의 그 능청스러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맞아요. 붉은 돼지 악역들이 그게 좀 많아요. 좀 보면. 네. 매력 있죠. 그래서 바보처럼 막 죽고 막 맞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큰 소리만 라라라 하다가 알고 보니까 막 뭐 허당이고 뭐 이런 맞아요. 식의 개그. 되게 무해한 악당들이야. 그런 그 남성성을 막 울부짖지만 알고 보면 되게 여리고 뭐 울고 싶고 뭐 허술하고. 잘 모르고 또 웃긴 게 악당인데도 악당만의 룰이 있어 하면서 또 지킨다. 아. 서로. 맞아. 악당들이 오히려 더 착해. 주인공들이 막 네, 해치고 네, 네. 다니지. 그러니까 로켓단 정서에 맞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죠. 그거 좀 재밌게 본 것 같고 하나 더 하자면 센가치로의 행방무용. 재밌었죠. 그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언제 봤냐? 그것도 뭐 성인 되지 얼마 안 돼서 보고 이런 것 같은데 그냥 저런 모험이라면 나도 해보고 싶다 생각 많이 했고 재밌는 그 요소들이 많아요. 그 그 유바바도 재밌고 그다음에 그 가마하라범도 재밌고 그쵸. 그다음에 그 가오나시 되기 전에 쓰레기의 신인데 뭐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네.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웃기고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이제 환경 오염을 재밌게 좀 표현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전체적인 그 목욕탕이라는 네. 설정인데 엄청난 큰 목욕탕 그거가 하나의 어떤 세계관처럼 막 보이고 이래서 그거 재밌었어요. 또 이야기 구조 자체가 또 그거죠. 액자식 구정해가지고
어디 안에 들어가서 막 환상적인 꿈을 꾸고 나와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거리도 되게 많고. 그런 식의 그 센가치로 같은 네네. 그 일본 문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라면 난 언제든지 웰컴. 그쵸.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센가치로를 기대하고 갔는데 그대 어떻게 살고 있는 네, 것처럼 일본의 그 나오면 지저분한 것 모습만 막 네. 너무 본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나한테 찝찝하지. 없는 영화. 네네.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없는 영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센가치로가 제일 뭐라 해야 되지? 음. 재밌고 막 그랬던 거. 그러니까 유쾌한 작품 시기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되게 또뭐 그리고 전반기에 약간 우울한 시기 있잖아요. 그 네. 뭐 나우시카, 나오시카부터 시작하는. 아피타, 네. 뭐 모노노케이메 이런 네. 거는 그냥 다 재밌게 봤는데 근데 본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다 이야기가 구분이 안 된다. 지금 아, 아피타랑 모노노케이메랑 음. 구분이 잘 안 돼. 이게- 나노시랑 원영주랑 나오시카가 둘이 약간 많이 헷갈리긴 해요. 네, 약간 조금 헷갈려. 조금 근데 겹쳐. 이게 그런 평을 많이 해요. 모노노케이메는 나우시카의 완성판이다. 뭐 얘기들 많이 해요. 나우시카는 첫 데뷔작이고 그때 막 뭔가 이것저것 할 수 없었던 게 많았던 반면에 모노노케이메는 아예 이제 확실히 짜고 좀 더 틀을 가다듬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그럼 하더라고요. 아피타는 주인공이 누구였지? 일단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목걸이 찬 여자애가 뭐 뭐냐 광산 같은 데 떨어지지 않나? 네. 그래가지고 걔가 그 목걸이 있으면 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뜬 성. 그 네. 거기로 가는 뭐 열쇠인가 막 그래가지고. 라피타로 네. 가는. 네. 거기에 뭐지 엄청난 큰 괴물 뭐냐 걔네가 군인인가 뭔가 뭐 여러분 보세요. 맞아요. 네, 그냥 좀 보세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세요 그냥. 네, 뭐 이렇게 찌끄려 봤어요 방송. 네. 네. 소감을 좀 해볼 텐데 소감은 이제 오담님부터 해볼까요? 되게 네.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두 분들과 같이 더 해라 좀만 더. 근데 못 보고 얘기하네. 벽을 보고 얘기하네. 눈부셔서. 오, 눈부셔서. 참 거. 잘했어. 그래서 이 네. 아름다우신 두 분들과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좋았지만 네. 근데 워낙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라 다음에는 좀 더 다른 영화로 네, 네. 얘기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음. 언제나 항상 저는 약간 제 욕심만 채우고 가는 거라 항상 빌버님한테 미안하네요. 그럼 이따 돈 내고 가라 그러면. 네. 자 그럼 조스님은요? 저요. 저는 되게 정신없어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고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도움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도움되라고 재밌게 부른 거 놀고 아니에요. 가라고 부른 거지. 네. 재미는 있었어요. 아, 네, 재미. 오랜만에 영화 얘기하니까. 네. 그렇군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라고 2시간 내내 아이고 쳐다봐도 안 바뀌고 내 속은 타고. 네. 일단 편집으로 다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에 뭐 수고하셨어요. 우리 그 나중에 그 조수님 좋아하는 영화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미셸 공들이 특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그럼 조수님 좀 이야기할 거 있을 네네. 것 같아. 우리가 듣는 그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예.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오다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저는 전혀 안 보일 작품이거든요. 미셸 공들이 이런 거는. 우리가 한때 잠깐 빌바오가 절대 안 볼 영화 특집 한번 해보자. 그거 아, 좋다. 진짜? 그러니까 그거 하자고 좋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제가 이런 게. 싫어하는 그쪽을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본 영화 잘 안 본다. 그다음에 근데 뭐 일본 영화 좀 제가 자꾸 얘기를 그러니까, 해가지고 억지로 제가 보니까. 억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셸 공들이 이런 거 뭐 이름만 들었지 뭐 약간 아우 이름만 들어도 자기 전에 보면 딱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런 영화 하나 딱 집어가지고 하면 네. 이거 특집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좋죠. 조수님 그때는 말 많이 할 것 같아. 나 기대하고 있어. 보니까 이분이 장난기가 좀 있는 분인데 아직 조금 그러니까. 네. 한 두 번 더 나와야 돼요. 이분 조용히 쑤셔. 나이들이 또 많으시니까 저보다. 봐봐 이런 식으로 쑤신다니까. 이런 식으로 쑤신다니까. 보니까 약간 그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약간 좀 웃으면서 네. 뒤통수 툭툭 치고 그쵸. 네. 서늘한 느낌. 네. 맞아. 약간 젊으면서 할 수 있는 그 네, 그렇지. 네. 약간 경계선의 애매한 그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화내면 꼰대 만드는 그런 사 얘기 가지가 있거든요. 있냐 없냐 그 아니, 애매한 그 예의를 지키고 싶어서요. 동생이니까. 아니 이거 끝날 때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진작에 우리 해주시지.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진짜. 하여 감독님에게 난 정말 예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뭐라 하셨습니까? 그렇죠. 참 싹박 싹퉁머리 없는 나사님의 소감을 들어보죠. 저는 이렇게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오늘
간만이라고 하기에는 뭐나 네네. 일주일 만에 왔는데 네네네. 나 무슨 말을 할까 했어. 이 영화가 좀 솔직히 너무 좀 계속 같은 건조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영화가 별로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다 그렇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정으로 봐줘 좀. 그래 정으로 보자. 나 아까 막말로 내 인생의 이 영화 미야자키 하야오 그 영화에는 그럼. 없는 영화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 아니었다. 하야오 때문에 촉촉했던 나의 감성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우리 또 토토로 보고 참는다 내가. 하울 보고 참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왜 저도 뭐 재밌었고요. 뭐랄까. 그래요. 이거 어려웠어요. 내가 방송 이런 진행 자체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의견이 확실하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좋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건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좀 노선을 정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나. 전 안 좋았어요. 저는 정하자면.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까는 그런 톤으로 얘기 안 했는데. 그거 참 그 초면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네네. 잡았네. 이제 그러니까 끝날 다음에 때니까 긴장 빌바오님이 풀려서. 싫어하는 영화 특집으로. 그치, 괜찮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싫어하는 영화 너무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